자, 회전체 시작합니다. 회전체는 뭐를 회전체라고 하냐면 여기 그림 한번 볼까? 어떤 색깔 칠해진 지금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 있어. 그럼 직사각형을 한 바퀴만 휘 돌린 거야. 여러 바퀴 돌리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돌린 거나 여러 번 돌린 거나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1회전 시켰다, 이렇게 시켰다, 1회전 시켰다. 그럴 때 어떤 도형이 생기느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회전체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모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회전축이라는 용어가 나왔어. 무슨 얘기냐? 똑같은 직사각형인데 얘는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린 거거든. 그러면 얘를 연장해서 지금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 말고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안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의 회전축은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회전축은 회전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걸 중심축으로 해서 돌리겠는가. 그 직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선은 이 회전체, 회전돼서 생긴 입체 도형에 여기 하나하나의 선 있지? 요런 거를 전부 다 모선이라고 한다. 그럼 모선이 몇 개예요? 수도 없이 많겠지. 엄청나게 많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는 직사각형 모양을 회전시켰는데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얘를 중심으로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회전하면 뭐가 나오지? 원볼이 나오겠지. 원볼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삼각형을 조금 띄어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대칭되는 형태로 해놓고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 보이는 부분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 너무 굳구나, 펜이.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원뿔대를 가운데 구멍을 쏙 내놓은 형태가 된단 말이야. 옆에다가 살짝 표현을 해볼까? 여기가 그래서 구멍 뚫리고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어떻게 회전시켰느냐, 회전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붙였느냐, 떼었느냐. 그 다음에 얘가 직각삼각형을 돌렸느냐, 아니면은 그냥 삼각형을 돌렸느냐. 아니면은 뭐 마름모처럼 생긴 요런 거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렸느냐,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렸느냐, 여기를 회전축으로 돌렸느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회전체의 종류 뭐 좀 따져보겠습니다. 회전체를 잘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요거 지우고 얘기할게. 원기둥 모양의 회전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원기둥 모양을 회전축의 90도가 되도록 자르면 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은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회전축의 수직인 모양으로 자르면 단면이 원이 나오겠구나. 그러네. 그 다음에 회전축하고 평행하게 잘라. 이게 아니라 회전축하고 평행하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똑바로 잘라볼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 있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세로로 자르면 이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자, 이 회전체는 세로로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단면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얘가 회전체가 왜 중요하고 단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배워서 이번에만 쓰고 중2 때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중3, 고1, 고2, 고3까지 이 개념이 응용돼서 계속 쓰일 때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좌표축에다가 또는 공간좌표에다가 이 도형을 떡하니 올려놓고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가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는 걸 배우면 여기서 도형을 어떻게 자르냐면 지금은 회전축하고 평행하게 잘랐고, 그지? 그 다음에 가로로 잘랐거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자를 수 있냐면 요렇게도 자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 생기는 거는 뭐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가 몇 도냐 경사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의 넓이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구해라. 잘라진 곳에 부피를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고등학교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너무 부실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거를 탄탄히 했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풀 때 요것 때문에 흔들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은 가로 세로 즉 평행이냐 수직이냐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회전축을 포함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회전축을 포함해서 거기 위를 정가운데를 자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징들 다 살펴보겠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체가 있는데 걔를 갖다가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자. 이게 오늘의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옆에 보니까 이거 뭐니? 도자기, 도자기 만드는 거지. 컵, 접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뭐 동영상이나 일반적인 것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로 팽팽하게 뚝 잡아당기면 실로 팍 밀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밑바닥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걔를 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가정에서 쓰는 도자기 컵, 도자기 그릇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가 사람이 손을 대잖아? 그럼 누르고 있으면은 밑판이 회전하면서 얘가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우리 호리병 같은 거, 왜 옛날에 막걸리병 같은 거, 아니면 도자기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이 끝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야. 그러면 이 모양대로 여기가 주둥이가 곡선이 만들어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세우게 되면 뭐 똑바로 이렇게 되는 것도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를 회전에서 얻어진 입체 도형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 자, 회전체란 회전에서 얻은 입체 도형인데 얘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일단 재료는 평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을 하나의 직선을 축으로 정해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삥 돌렸어. 그럴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입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입체 도형을 회전체, 회전에서 얻어진 도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치? 요거 알아주면 되고 회전체가 무엇인지 회전축이 무엇인지 보세요. 자, 처음에 직사각형이 재료였어. 얘를 한 바퀴를 휙 돌리니까 얘가 뭐가 나왔어? 원기둥이 나왔어. 나온 결과의 도형이구나. 얘가 회전체가 원기둥이야. 얘 회전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직각삼각형을 그치? 축에 딱 붙여가지고선 한 바퀴 돌리니까 얘가 뭐가 나왔어? 원뿔이 나왔어. 원뿔이.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반원. 반원을 얘도 한 바퀴를 쭉 돌리게 되니까 뭐가 나왔어? 9가 나왔어. 9. 그러면 여기서 회전축이 지금 L인데 L은 어느 것을 중심으로 했나? 이걸 생각해 봐봐. 직사각형에서 긴 거를 중심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뭐 얘를 직각이라고 한다며 얘를 밑변, 얘를 높이 그러면 높이를 중심으로 높이를 회전축으로 삼아준 거지. 그 다음에 반원의 경우에는 뭐를? 지름을 회전축으로 삼아서 한 바퀴 돌려준 거야. 그래서 이거 엄밀히 말을 하면 무엇을 회전축으로 했느냐 그것까지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1회전 하면 원뿔이다.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치자. 그래? 근데 직각삼각형을 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1회전 했더니 나는 다른 것 말고 여기 있는 직각이 바라보는 거, 빗변 있지? 빗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릴 거야. 그러면 원뿔이 안 나와, 얘들아.
그러면 원뿔이 안 나와. 당연하지? 그럼 얘의 모양을 그려보면 쉽게 그리려면 여기만큼 똑같은 길이로 이만큼 가가지고 90도가 되게 점 그어주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에 뾰족한 거는 상관이 없고 앞에는 회전체 원이 될 테니까 곡선으로 실선 그려주고 안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쉽겠지. 그래서 원뿔 큰 거, 작은 거를 위아래로 붙여놓은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1회전하면은 원뿔이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는 무엇을 축으로 했는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니? 다음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을 직선 L을 축으로 그래서 얘를 기준을 얘기해 준 거지. 무엇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를 축으로 해서 한 바퀴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런 말이 없이 얘들아 이런 말이 없다고 해봐. 이거 이렇게 하면 지워지거든. 없애버렸어 내가. 기준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반원을 1회전시킨 것은 원기둥 원뿔 구이다. 그러면 틀리다고 봐야 된다고. 그치? 아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회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전부 다 모선이 있는 이런 회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모선이 옆면을 이루고 있는 선분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옆면이 전부 다 공면이기 때문에 공면을 이루고 있는 선분이 뭐가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모선이라고 해주는 거야. 왜? 선과 선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치? 선의 이동, 선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면이라고 하는데 걔가 평면도 있고 곡면도 있거든. 그래서 곡면을 이룰 때 옆면, 곡면이잖아. 그래서 이 곡면을 이룰 때 그 선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곡면이라고 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원기둥과 원뿔에서. 얘를 보고 모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과 원뿔에서 모선 없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다. 그치? 왜 그러냐? 모선은 선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이유야. 그러니까 수마클라우디아 책에 나오는 글씨를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하나 다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을 만들 때에 모든 개념을 다 설명을 해갖고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다 얻어가지고 너희의 머리에 넣어서 지식으로 너희가 삼아야 돼. 분명한 건 모선은 선분이다. 그러니까 모선이 이렇게 휘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공면을 이루고 있는 선분이다. 선분이니까 원기둥과 원뿔에서만 있고 구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선분은 고든선이야 고든선. 옆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난 손잡이 때문에 회전체가 안 돼 그랬거든. 회전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회전체가 되려면 여기에 튜브처럼 얘도 다 어떻게 돼야 돼? 손잡이가 동그랗게 있어야 돼. 양쪽에만 달린 게 아니라.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얘를 회전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치? 그래서 회전체는 어떤 건데요? 어느 방향에서 보나 회전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만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자, 얘는 쉬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원뿔대에서 보겠습니다. 원뿔대에 대해서 보는데 원뿔대는 쉽게 말하면 원뿔을 잘라버린 걸 얘기해. 당근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원뿔이 있으면 얘가 종이가 들어가서 컷 해갖고 얘가 똑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얘를 원뿔대라고 얘기를 한다. 됐지요? 그러면 이 원뿔대를 회전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본 도형을 어떻게 하면 돼? 요런 사다리꼴에서 한쪽이 이렇게 위아래 수직, 즉 회전축과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윗변과 아랫변이. 그런 사다리꼴을 갖다가 한 바퀴 휙 돌리면 됩니다. 아무 사다리꼴이나
돌리면 될까요? 그러면 회전축을 여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모양이 나오겠지? 원뿔대 안 나옵니다. 회전축을 선분의 하나로 해서 여기로 했다. 얘를 이렇게 회전시켰다. 동일하게 원뿔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뿔대가 나오게 하려면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어떻게 된 거야? 윗변과 아랫변이 즉 변 4개가 있는데 회전축하고 회전시키는 맞닿은 곳이 어떻게 돼야 돼? 윗변과 아랫변이 수직인 이러한 사다리꼴만 가능하다. 이해가 됐죠? 어떤 사다리꼴인지 흔들리지 맙시다. 평면도형에서 회전축과 도형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떤 회전체가 될까? 다 안에 뭔가가 뚫려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이 원을 딱 눌러버린 원 기둥이 있는 형태로 구멍이 뚫려버리는데 얘를 갖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요런 삼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회전했다고 하자. 그러면 얘와 동일하게 점 찍어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길이가 같겠지?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거니까 실선, 얘는 점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에, 너가 이게 상상이 되지? 상상하세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원뿔대에서 가운데가 푹 패여버린 거지. 깔때기로 푹 눌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된다. 그러면 얘는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 파지게 되는 거야. 색칠해줄까? 이런 모양이 되겠지? 평면도형처럼 생각하지 말고 입체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뭔가 뚫려 있는 형태가 된다. 어떻게 되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 포인트 어렵지 않으니까 이를 생각해 주시고 예제 5번을 다 같이 풀어봅니다. 풀어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직사각형을 무조건 1회전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회전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회전축으로 했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띵크메스에 보면은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전축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대각선을 회전축으로 하래. 그러면 가로를 회전축으로 할 것이냐, 세로를 회전축으로 할 것이냐, 그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대각선을 돌려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지금 대각선을 돌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회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를 접었다 생각하고 얘를 기준도형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대각선으로 1회전해 그랬더니 아까는 사각형을 여기를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에는 원기둥이 나왔는데 얘는 대각선으로 하니까는 이런 독특한 모양의 회전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회전체를 얘기하려면 어떤 도형을 어떤 축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했느냐. 그래서 회전축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회전체를 보고 회전시킨 기본 도형, 재료, 원래 거, 평면 도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회전체를 앞에서 본 모양을 생각해 보래. 앞에서. 그러면 얘가 입체 도형이지만 우리가 회전체를 앞에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앞에서. 아이고. 그러면 미안. 이 회전체를 앞에서 보면 얘 보이겠지? 그 다음에 똑바로 앞에서 보니까 얘가 뭐처럼 보여? 아래와 위가 평행한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얘가 뭐니? 지금 사다리꼴 형태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반만 보세요. 우리는 평면 도형을 잘랐을 때 물론 선생님 등변 사다리꼴을 회전시켜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만 얘기를 해줍니다. 한쪽만. 그래서 자 회전축을 일단 찾아주시고 그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체를 앞에서 본 모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중심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선택을 하면 그러면 기본의 도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평면 도형을 돌렸다고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돌려도 되는데 왜 얘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본, 가장 더 줄여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을 회전시켜도 되는데 그거의 반쪽, 회전축의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만을 돌려도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작은 단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돌려졌다. 평면 도형이다. 기본 재료였다. 이렇게 보라고. 그치? 특히 우리가 구멍 뚫린 것 같은 경우에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위에서 얘들아 이게 케이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이게 케이크인데 위에서 딱 칼을 내려가지고 절단했어. 그러면 절단한 면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한쪽만 선택을 해서 걔가 기본 도형이었다. 재료가 되는 평면 도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치? 자, 얘는 튜브 모양입니다. 도너츠야, 지금. 그래서 얘가 한 바퀴 휙 돌아간 건데, 도너츠를 정확하게 얘도 반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단면이 동그라미 두 개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한쪽만. 그래서, 요 원이 한 바퀴 돌았구나. 얘가 기본 도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돌렸던 재료, 평면 도형은 원이다. 이 사이즈의 원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주면 된다. 자, 9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는 회전축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해봐봐. 수박에다가 젓가락을 푹 꽂아. 수박 너무 크겠다. 그래도 수박이 동그란데. 어쨌든 젓가락을 푹 꽂아. 그런데 그 젓가락을 어떻게 이렇게 옆에다 꽂는 게 아니라 정 가운데가 되게끔 통과하게끔 젓가락을 푹 꽂으세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지? 우리 지구본도 그렇지? 그 다음에 걔가 이게 아니라 나는 이쪽에 젓가락을 꽂을 거야.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 구의 중심을 지나가게 꽂으세요. 그러면 얘를 회전축으로 해도 똑같은 원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구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젓가락을 가로로 찌를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만 될까? 아니 나는 이 중간에 있는 거를 갖다가 회전체로 얘를 돌릴 거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구는 회전축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어디를? 구의 중심을 지나야지 걔가 회전축이 된다. 왜? 그것을 축으로 했을 때 한 바퀴 굴렸더니 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수박을 자르는데 정 가운데를 자르면 동그란 원이 나오겠지만 수박을 이렇게 잘랐다라고 해봐. 너무 굵다. 얇은 걸로 할게. 수박을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수박이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잘랐어. 그럼 어떻게 나오니 지금? 이렇게 나오지. 중요한 건 뭐야? 원의 사이즈가 다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구의 중심을 지나는 것으로 반을 자르면은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지만 그 구의 중심을 벗어나가지고서는 자르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치?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이런 것을 회전축으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를 얘기할 때에는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회전축을 얘기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오케이. 얘는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도형을 어디를 잘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을 한 바퀴 돌려도 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있어도 한 바퀴 돌려도 얘는 전체 도형, 입체 도형, 회전체, 얘가 구가 나오고요. 반원을 돌려도 얘는 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돌려도 구가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얘는 아까 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회전체의 단면을 보겠습니다.
단면은 절단했을 때 생기는 면을 우리가 단면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전부 다 잘라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한다. 얘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내가 전부 다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잘랐습니다. 뭐를? 수박도 자르고, 양파도 자르고, 버터도 자르고, 가로로도 자르고, 당근도 자르고, 대각선으로도 자르고 다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로 자를 거야. 두 가지로.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그래서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 말을 가로로 잘라, 세로로 잘라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 개념은 가로, 세로로 자르는 건데 그냥 가로, 세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가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기둥을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원뿔 때도 회전축에 수직.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가로로 자른 거 아니니? 가로로? 가로로 자른 거잖아. 그러니까 회전축과 90도가 되게끔 가로로 탁탁탁탁 치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가래떡을 자르는 것처럼 오이를 자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얘는 당근을 자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얘도 뭐 당근이지. 당근 계속 자르고 있는 거. 얘는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잘랐다. 양파를 잘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단면은 어떤 모양이야? 다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다른 원, 얘는 사이즈가 같은 원. 그것까지만 알아주면 좋겠지? 끝납니다. 구멍이 뚫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뚫린 것은 여기를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도너츠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치? 안에도 원, 바깥에도 원이니까. 이해가 되니? 자, 우리는 요거 특징만 알아주면 되고 회전체를 포함하는 이라고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전축을 가운데다가 얘들아 수박에다가 젓가락을 딱 꼽아놨어. 그러면 그 젓가락을 자르겠다는 마음으로 위에다가 가운데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나는 약간 그게 있거든. 그래서 사과를 자를 때 선생님이 사과를 껍질을 깎은 다음에 자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사과를 자를 때 보통 4개로 자른 다음에 껍질을 까거든. 그래야 가운데 씨를 잘라내기 좋아서 그래. 그러면 사과가 있잖아. 이렇게 꼭지가. 음, 꼭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꼭지가 여기 밑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사과가 있으면 가운데를 자르고 싶은 거야. 나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칼로 얘들아 이건 내가 칼로 여기 꼭지 있는 데를 반으로 자릅니다. 정말로 반으로 자릅니다. 칼로.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뚝 자릅니다. 이랬을 때 여기 단면이 어떻게 되겠어? 가장 큰 원이 나오겠지. 정가운데. 그지? 요렇게.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뭐를 지나? C를 지나지. 그거를 가로, 세로로 2번을 잘라, 위에서.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사과가 4쪽이 되겠지? 그러면 가운데 C를 파고, 그 다음에 사과 껍질을 깎습니다. 옛날에는 껍질부터 깎고 잘랐는데, 그러면은 다 깎은 거를 손으로 또 만지고 C를 또 파야 돼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자릅니다. 그게 뭐야? 그 꼭지, 여기 꼭지가 회전축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걔를 세로로 자르면 그 얘기야. 그래서 세로는 회전축을 포함하면 그러면 뭐가 나온다? 직사각형. 얘는 이등변 삼각형. 얘 직작 꼭 붙여야 되고요. 사각형만 쓰면 틀립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삼각형만 쓰면 틀립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다리꼴. 어떻게 보면 얘도 등변 사다리꼴이지. 그 다음에 얘는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책에서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면 우리도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주세요.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어떻게 돼요? 구멍 뚫린 거 세로로 그럼 얘가 이렇게 잘라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절단면 얘 그게 얘지? 얘 그게 얘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돼. 얘를 붙여서 그리면 절대로 안 되겠지.
자, 어느 평면으로 잘라도 단면이 원이 회전체.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가래떡으로 떡볶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선생님 떡볶이 엄청 좋아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떡볶이랑 냉면을 먹는 것 같아. 떡볶이를, 가래떡을 일부러 긴 거를 사. 긴 거를. 선생님 여기서도 가래떡을 긴 거를 삽니다. 긴 거를 사가지고, 응.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가래떡 되게 길잖아. 얘를 반이나 3등분 정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 굵은, 왜냐면 너무 긴 거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잖아. 응. 그래서 얘 긴 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일자로 놓고 떡볶이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묵이랑 파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를 쫙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해서 하나씩 먹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가는 떡볶이집 앞에 이 가래떡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끼워서 나무젓가락 그러니까 파는 떡볶이 파는 되게 크잖아. 엄청 큰 판에 여기다가 떡볶이 이렇게 해놓고 나무젓가락 끼우고 그 다음에 길다란 어묵 있어. 길다란 어묵도 나무젓가락 끼우고 그래서 얘를 판에다가 쭉 내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하나에 얘들아 100원씩 팔았었어. 그래갖고 1,000원이면 얘는 10개 먹는데 10개를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랑 3명이서 가면은 한 2,000원? 그럼 어묵이랑 떡이랑 골고루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배부르게 먹었거든. 지금은 엄청 비싸지. 3,000원에 떡, 뭐 7개, 8개 준다며.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끔 해 먹습니다. 그러면 떡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요거잖아, 요거. 잠깐만. 아, 오케이. 내가 뭘 잘못 건드렸어? 그래서 단면이 요거잖아. 그지? 근데 이 떡을 어떻게 썰어? 대각선으로 썰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는 거지. 칼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그게 뭐야? 이게 떡국떡이잖아. 너희 떡국 먹을 때 봐봐. 그럼 이 모양을 뭐라 그래? 얘를 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기둥을 가로로, 세로로, 대각선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어떤 모양? 단면.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하면 마지막은 너희 떡국 먹을 때 꼬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 못 봤어? 여기 끝에 있는 거? 봤잖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응. 그러면 얘 단면이 어떻게 생겼다? 타원을 반 자른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아, 원뿔을 질문하자. 원뿔을 가로로 자르면 뭐가 되니? 원이 되겠지. 아이고, 원을 동그랗게 그립시다. 단면이니까. 원이 되겠지. 그지?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니? 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기해봐. 서진아, 원뿔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원뿔을 대각선으로요? 음, 이게 원뿔인데 원뿔을 얘처럼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야.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어, 단면이 단면이 약간 약간 길쭉한 원? 길쭉하는 물방울처럼. 어, 내가 한번 그려볼래? 화면에다가. 네? 아, 화면에다가, 선생님 화면에다가 한번 그려봐. 애들이 이거를 되게 못하더라고.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의외로 원뿔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지우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야, 이거 보니까는 젤리빈 생각난다. 젤리빈. 젤리벨리. 뭐지? 너도 타원 그려봐. 모양? 그려봐. 타원 모양. 요렇게? 그렇게. 보아는 어떨 것 같아? 보아는? 보아야? 보아 어디 갔어? 얘 또 렌즈 빼러 갔어? 자, 얘들아. 얘는
얘는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달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조금 넓고 여기는 좁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얘처럼 타원이 나옵니다. 타원이. 그치? 원이 찌그러진 게 우리 보통 이렇게 훌라후프 눌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쪽을 자르게 되면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지? 얘는 잘 기억을 해. 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각선으로 자르면 타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거 어떤 도형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9는 항상 단면이 원이 나옵니다. 얘는 너무 쉬운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번 풀어봐. 우리가 다면체는 모서리를 잘라가지고 펼치면 그러면 전개도를 짠 하고 그렸었어. 그런데 회전체는 어디를 잘라서 전개도를 그리느냐 이거지. 그치? 이 기준이 어디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단 얘기야. 모호하다 이 얘기야. 특히 9 회전체를 이거를 어떻게 전개도를 만들지? 9는 전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옛날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야. 9를 전개도를 만들어 보래. 자, 보아야, 9를 전개도로 만들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 완벽한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내가 야, 이거는 9는 전개도가 없어. 못 그려. 그랬더니 걔가 지구는 둥근데 지구의 모양을 사회과 부도에 보면은 그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귤 동그랗지? 귤 껍질을 까가지고서는 평면에다가 그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귤 껍질을 까서 평평한 면에 쫙 펼쳐지게 하려면 전개도는 우리 평면 도형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귤 껍질이 다 찢어져. 근데 아무리 좋아 찢어져도 된다고 치자. 아무리 찢어진다고 해도 걔를 갖다가 바닥에 펼칠 수 있니? 그러면 위에 볼록한 부분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구는 왜? 다 곡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정확하게 전개도를 그릴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그게 뭔데? 원뿔, 원기둥. 그래서 원기둥 첫 번째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캔을 펼쳐놓는다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위에 여기에서 가로를 모선을 일단 아무데나 하나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주고 그래서 펼쳐주면 옆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그치? 우리가 깡통 잘라갖고 펼치면 펼쳐져 얘들아. 사각형이야. 그러면 모선이 옆면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아래 뚜껑은 밑면이라고 하지. 그럼 얘가 원래 있던 대로 얘는 원이 되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원 한 바퀴 테두리랑 옆면의 가로랑 어떻게 돼? 길이가 똑같게 되는 거야. 달라질 수가 없지. 그럼 위에도 동일하게 같은 색깔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면에 반지름, 예지에. 얘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원둘레가 되겠지? 원둘레. 그러면 가로는 원둘레, 세로는 모선 높이. 그러면 옆면의 넓이를 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아래 뚜껑, 즉 밑면.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우리는 전개도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 이 원기둥의 건널비와 그 다음에 부피와 뭐 이런 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되고 어디가 길이가 같은지 얘를 따져주시라. 자, 원뿔을 펼쳐봤습니다. 우리 이거는 꽃갈모자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지? 얘는 꽃갈모자 모선을 아무데나 자르세요. 아무데나 잘라가지고 얘를 벌려서 하고 얘 밑에 테두리 얘도 가위로 쓱싹쓱싹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쫙 펼쳤더니 위에 있는 것은 즉 옆면이지. 요 위에 있는 것은 부채꼴 모양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밑면이지. 그럼 얘는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은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모선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모선이 부채꼴에 이렇게 원이 됐을 거 아니야. 부채꼴에 반지름이
모선이 되는 것이다. 그치? 그럼 얘는 겉넓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와 여기 있는 원의 넓이를 더하면 얘는 겉넓이가 되겠지. 그리고 처음에 있던 걸 잘랐기 때문에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원둘레 있지? 원둘레. 원둘레. 원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원둘레. 얘가 길이가 똑같다. 똑같은 색깔은 똑같은 길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지? 자, 원뿔 때가 복잡합니다. 원뿔 때는 마찬가지로 얘도 위에 여기 오리고 여기 오리고 여기 아무거나 하나 오려서 벌려주면 돼. 그러면 옆면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부채꼴이 잘라진 형태가 나옵니다. 얘가 부채꼴이었는데 여기가 잘라졌어. 그러면 이 길이 얘는 이제 없어진 거지. 얘가 모선 길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커다란 부채꼴 빼기 작은 부채꼴로 봐줘야 돼. 안 써진다. 멈췄습니다. 얘들아 좀만 기다려. 음, 기다리면 얘가 색깔이 돌아올 거야. 선생님 화면이 까맣게 돼버려. 기다리세요. 돌아왔다. 편집을 다 다시 해야겠네. 그래서 긴 모선에서 아니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긴 것에서 부채꼴의 반지름 짧은 것을 빼주게 되면 그러면 이 모선의 길이가 나오게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얘 겉넓이 얘 어떻게 구해요? 얘는 커다란 부채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부채꼴을 넓이를 빼주면 그러면 요런 부채꼴의 모양이 나오겠지. 귀찮습니다. 계산이 귀찮아. 그런데 이 귀찮은 계산을 우리가 해야지만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위에 여기에 반지름은 얘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밑에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면 길이가 어디가 같은가 봤더니 얘의 길을 좀 색깔 진하게 얘의 원주의 길이는 원둘레 여기의 길이와 똑같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한 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위에 있는 작은 원의 원둘레는 여기에 있는 길이와 한 바퀴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시고 얘는 어렵지 않아? 위에 있는 거는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거고 얘만 중학교 때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밑에 활용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각각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몇 센티미터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뭐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겉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부채꼴로 나왔을 때 얘만 한번 볼게. 자, 얘를 얘 쪽으로 넘겼는데 보니까 5. 모선이 5, 반지름 5. 그 다음에 밑면에 반지름이 2cm, 얘도 2c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벌어진 각이 144도인데 얘가 주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문제를 얘들아 풀 수가 없어.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치? 뭐 호의 길이 구하는 요 공식, L 길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S 구하는 공식, 얘를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넓이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에서 배운 공식들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문제 풀 때 막힙니다. 그래서 공식을 생각하도록 하고 또 잊어버렸다면은 지금이라도 잊어버렸을 때 한 20번씩 노트에 써가지고 공식을 외우세요. 외우세요. 지금 배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